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감독님들 인터뷰도 나오기 전에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리뷰를 하고 가볼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항은 흐름이 좋아서 다들 뭐 이렇게 잘했다라고 오늘 경기 또 내용을 이제 좀 주도를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 좀 서울 팬들은 최근에 좀 FA컵 그 결과도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 경기 내용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댓글로 리뷰 좀 해달라 이런 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경기를 한번 90분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제목을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바둑알을 보여드렸네. 오늘은 좀 치열하게 봤던 경기고 90분 동안 좀 수싸움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 좀 서울 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좀 뭐 서울의 경기력 자체가 지난 시즌하고 좀 다르게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경기 한정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긴 할 텐데, 저는 이번 경기 자체는 그림을 그리고 온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상대성의 문제를 또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서울이 이번 경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포항 상대가 아니라 다른 팀이었다면, 상대가 다른 팀이었다면 분명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고, 경기를 지금처럼 밀리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번 경기는 포항이 상당히 잘한 면이 있었고, 서울의 약점이라던가 서울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고 나온 흔적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싸움이라고 정한 건데, 제목을 그런 면을 고려를 했을 때 서울이 그냥 마냥 못했냐, 이렇게가 접근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포항이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지를 같이 봐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쳐맞아야 되냐, 우리가 계속 쳐맞는데 감독 잘못 아니냐, 뭐 그렇게 따지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건 되게 쉬운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준비해온 과정들, 준비해온 전략들이 일리가 있었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음번에 만났을 때 또 수정해올 수 있는 거는, 이번에 해온 게 이제 일리가 있으면 다음번에 수정해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한 게 너무 터무니없었고 막 뭔가 안 보인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저는 이번 경기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의 접근이.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한번? 자,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포항의 조금 전략이 저는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지난번 뭐 전북전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광주전하고. 근데 그런 경기들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카 선수가 나왔는데, 최전방에 나오고 이제 고영준, 백성동, 김인성이 같이 나왔죠. 근데 앞에다가 놓고 많은 선수들이 앞쪽에서 이제 싸움을 거는 형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방 압박을 많이 시도하고, 서울의 그 최후방부터 이쪽부터 흔들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득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좀 특히나 포항이 서울을 더 어렵게 했던 이유는, 굉장히 이제 압박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지난번에 제가 그 광주전 때도 말씀 좀 설명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압박 타이밍이 되게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으면은 안 가요. 일단 기다립니다. 근데 어디서 죽이냐면 여기 죽여요. 여긴 무조건 죽이고요. 이 두 명을 죽여버립니다. 죽인다는 게 볼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 측면하고 이쪽은 하는데, 이 두 명이 잡는 거, 이게 이 세 명, 오스마르까지 세 명 잡는 거는 아예 내버려 두다시피 할 정도로. 근데 이게 계속 내버려 두면 이제 본인 맘대로 하니까, 어떻게 내버려 두냐면, 처음에 첫 패스를 받았어요. 여기 짧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압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접근은 하죠. 접근해서 여기를 가리던가 이렇게 잡아버려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주기가 싫죠. 여기 제카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보자니 고영준이 가리고 있으니까 뭐 여기 넣기 좀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은 또 여기 잡고 있으니까 또 그래요. 그럼 뭐 제일 편한 게 여기죠. 네. 아니면은 움직일 때 이제 이 선수가 나와주고 이렇게 들어가면, 붙으면 이 리턴이 나가겠죠. 이제 이런 걸 유도를 해요, 포항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넣고 바짝 붙어가지고 리턴이 나와요. 여기 잡아요. 김주성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고영준이 패스가 이제 리턴이 요만큼 나왔을 때, 근데 제가 그 매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물리법칙으로 누가 초능력을 쓰지 않는 이상 요만큼 나왔으면 이거는 일로 와요, 무조건. 100%입니다. 100%. 여기까지 나와서 100%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요. 공 이름 일로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김주성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기 못 주죠.
이렇게 왔는데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거 단번에 넘기나요?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횡패스니까. 여기 주기도 지금 붙어 있어서 힘드니까 이게 뒤로 갑니다. 백종범한테. 그러면 고영준이 이거를 이렇게 지우면서 가요. 그러면 김주성이 빠지고 권한규가 빠지겠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백종범이 잡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 지우면서 이렇게 오니까 김주성 쪽 빠지기 힘드니까 권한규로 갑니다. 그죠? 공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제카가 또 이렇게 와요. 다시 압박 하면서 고영준이 일로 붙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팔루세비치가 받으러 내려온다. 마약 소리 안 나시겠냐? 잠시만요. 팔루세비치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같이 따라 내려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측면 나간다. 그럼 또 붙고 일로 권한규 선수가 다시 받아주러 가면 이렇게 나오면 롱볼이 뻥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등진 선수보다 나오는 선수가 유리하다. 여기를 들이박으면서 아웃시키거나 다시 뺏어오는. 이거 많이 보셨죠 오늘 이번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잘 준비해왔어요 사실은 포항이. 근데 이걸 되게 잘해요 포항. 지난 광주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 자체가 공을 못 돌리게 하는 걸 되게 잘하고 오늘 이제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중원에서 뺏기면 역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선수들도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압박 들어오는 거 굉장히 좀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고 포항이 준비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마냥 서울이 못했다 얘네 왜 이래 이렇게 보기보다는 포항이 상당히 압박을 조직적으로 잘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조금 경기의 주도권을 포항 쪽으로 가져오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이렇게 붙는 게 당연히 힘이 엄청 들어요. 엄청 들어서 전반전에는 거의 포항이 완전하게 틀어졌거든요. 틀어졌는데 후반전 중반까지 그 퇴장 전까지 한 70분에서 75분, 한 55분에서 75분 사이에서는 또 약간 서울이 주도하고 좀 여유있게 공을 풀어나오는 장면들이 문득문득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압박 강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포항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전반부터 서울을 몰아치면서 먼저 골 넣고 이제 하나 역습을 시도하면서 한 골씩 추가하는 형태를 좀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오늘 그 김기동 감독님 90분을 그렇게 항상 그 흐름들을 준비해 오시는 감독이니까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게 전반전에 1대1이었고 후반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흐름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서울이 밀리기는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경기를 그래도 했던 것 같아요. 포항의 그 뜻대로 당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방 압박이 되게 좋았어요. 포항 자체가. 그거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경기에 이제 기성 선수가 없다 보니까 서울도 조금 다른 수를 쓰긴 써야 됐어요. 근데 그것도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스마르를 이제 사실 하이브리드로 쓰려고 그랬죠. 올려놨다가 밑으로 내려놨다가. 근데 이게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성용 선수가 없는 와중에 이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좀 전체적으로 볼을 돌려줄 선수가 필요한데 그건 오스마르가 잘하니까 수비도 잘하지만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쓰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다음 하나 더 좋았던 거는 뭐냐면 이 오스마르를 수비할 때 내려가지고 파이브백 쓰는 게 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서울 자체가 뭐 포항하고 맞불을 놓고 계속 치고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제 김기동 감독님 팀 자체가 항상 빠르게 안정을 찾고 김기동 감독님이 그런 거 되게 잘 만드시잖아요. 그 본인들 선수들을 데리고 빠르게 그 안정감을 주는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중원 싸움이 부담스러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정답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괜찮은 해답이었다. 풀이 방법은 좋았다. 답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답은 좀 오늘 경기를 많이 밀렸기 때문에 맞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접근 방식이 너무 좋았어요. 접근 방식이 왜 좋은 거였냐면 포항이 최근에 경기 그 전개를 잘 보시면 이쪽 그 오베르단하고 김종우 선수하고 이제 앞에 있는 선수들도 또 그 압박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잘 뛰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압박을 펼친 다음에 본인들이 딱 공을 빼앗아 왔을 때 공격 전개를 잘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중원 싸움을 이겨주니까 여기서 이겨서 또 주도권을 또 잘 잡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하나 못 드렸는데 하창래 선수랑 그랜트가 거의 황의조랑 나상호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했죠. 그건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자꾸 본인들이 압박에 성공해서 이게 넘어왔는데 여기 넘어왔어요. 넘어왔을 때 여기서 이걸 살려가지고 흐름이 나가버리면 여기는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압박을 전방 압박 시도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마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지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뒤도 같이 싸워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싸워야 돼요. 근데 그걸 되게 잘해줬어요. 하청민 선수도 이제 파이터 기질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걸 이겨주다 보니까 서울은 걷어냈을 때 여기서 뭔가가 일이 벌어지질 않으니까
지켜주고 본인들이 올라갈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다시 뺏겨서 당하고 이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서울 흐름을 못 잡았던 거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는 또 이제 김종혁 조심의 그 성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반칙 안 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물론 오늘은 제가 보기에 아주 뭐 명백한 오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그런 흐름에서 포항이 잘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포항이 주도권을 잘 잡았을 때 이제 공격 전개를 어떻게 펼치냐면 김민성 선수가 오른쪽에 나왔고 이제 백승호 선수가 왼쪽에서 나왔는데 이 선수들이 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와요. 그리고 후방은 오히려 이 4명이 지킵니다. 미드필더 2명하고 센터백 2명이 지키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5명을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주도권 다툼이 포항의 풀백들의 전진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그냥 매번 올라와서 포지셔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팀이 아시아권 팀들 상대로 했던 벤투 감독이 했던 것처럼 김진수가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처음에 볼을 돌리거나 여유 있을 때는 혹은 뭐 처음에 볼을 돌리기 시작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돌려요. 이 뒤에서 이렇게 같이 돌다가 이제 본인들이 이쪽에서 어느 정도는 허리 쪽에서 공을 잡고 괜찮아지면 이제 올라오거든요.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에서 공격 전개 공을 돌리고 있다가 이쪽에서 딱 공 잡았는데 이제 이쪽에 딱 라인을 빗고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저 서울을 5백으로 잡아놔서 그러는데 이게 4백이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카가 이제 중앙에 있으니까 바꿔볼게요. 자, 제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비 중 선수들 두 명은 보통 이렇게 붙어요. 여기를 뭐 공이 이쪽에서 온다 그러면 이렇게 붙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빠지는 거 이제 돌아가거나 하면 이제 커버를 쳐야 되니까 이 2명이 붙어 있게 되거든요. 보통 중앙에.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처음에는 측면에 넓게 벌려져 있다가 김민성 선수도 원래 뭐 직선적이고 좋아하니까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따라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도 이렇게 들어오면요. 따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디가 열리냐면 여기가 열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 때 여기를 따라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쪽 풀백의 전진을 제어하려고 그러면. 근데 여기 있는 선수들이 서울로서도 생각해보면 임상혁과 나상호니까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죠. 공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내려와서 매번 내려와 있으면 역습할 선수들이 너무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이 숫자 싸움의 주도권을 포항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거 방법이 하나 있는 게 여기를 그냥 이렇게 바꾸면요.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까보다 확실히 달라지는 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제카를 이 2명 잡는다고 칩시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쪽 하프 스페이스 제어가 훨씬 쉬워져요. 네.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거든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공 중심으로 넘어가면요. 바꿔보죠. 그럼 이렇게 바꾸죠. 여기 이제 제어하고 여기 오고 여기 오고 여기 오고. 네. 이런 형태를 꾸리려고 오스마르를 오르락 내리락 시킨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포항이 오늘 하프스페이스 쪽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잘 제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한번 빵꾸가 났냐면 득점 때 빵꾸가 났습니다. 사실은 어떤 때였냐면 어떤 상황이 그것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쪽에서 볼이 돌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죠? 이쪽 볼이 돌다가 순간적으로 딱 찬스가 나서 이게 크로스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김인성이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생각해보세요. 김인성이 거기 왜 있어요? 페널티 박스 안에 왜 있어요? 이거예요 딱. 풀백들이 올라오고 전진하고 이렇게 될 때 이 선수가 라인 쪽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된 상황이었다고 봐야죠. 제카 쪽에 중앙 수비수들이 가 있으니까 여기를 박수리 선수가 따라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죠? 딱 이거죠. 이게 넘어가가지고 득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거는 박수 선수가 따라붙는 것 자체는 잘 따라붙었고 간격 자체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여기 제카 쪽에 이제 앞에 나가다 보니까 김주성 선수가. 근데 이제 박수리 선수가 그걸 발로 걷어내려고 했던 게 좀 저는 아쉬웠어요. 제가 보기엔 넘어오는 거를 기다려서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거를 이제 걷어내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넘어오는데 김민성 선수가 이게 앞으로 잘라버리니까 졌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졌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앞으로 나가면서 머리로 걷어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 오스마르를 수비할 때 내려서 파이브백으로 썼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중원 싸움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서울 팬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포백을 쓰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뭔지 아시겠죠? 포백을 쓰면서 중원에 3명 세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파이브백 세우고 중원에 2명 세우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을까요?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둘 다 맞습니다. 네, 둘 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완벽할 수는 없어요. 모든 전술이, 그러니까 12명인 게 제일 좋겠죠. 11명이면 어디든 빵꾸가 나게 돼 있고, 그 어떤, 그 본인들의 콘셉트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얘기가 나올 뿐인 거죠. 예. 그 잘 했냐, 못했냐.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밀린 건 맞는데, 찬스를 많이 안 줬다. 어. 여기 들어오는 백성동하고 김인성한테 찬스를 안 줬다. 라는 점에서 조금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중원은 밀렸다. 아쉬워요. 아쉬운데 그거는 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좀 내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포항의 그 전방에 그 좋은 선수들, 잘 뛰는 선수들 나가지고 전반부터 서울을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서울이 거기서 지금 오스마르를 내려서면서 파이브백으로 잘 버텼던 게 결국에는 전반전을 1대1로 끝낼 수 있게 되는, 그 물론 세트피스에서 그 멋진 골이 들어간 약간의 운도 따르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것도 뭐 그냥 거저먹은 득점은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이 그래도 포항이 주도하지만 팽팽한 흐름이 됐던 거는 이런 전술적인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재밌었어요. 그래서 재밌었고, 포항이 전방 압박을 잘하는 것도 재밌었고, 서울이 그래도 포항을 잘 제어하는 게 재밌었고요. 그래서 그 전반이 그렇게 끝나고 후반이 되고 나니까 포항도 아무래도 전반과 같은 강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죠. 힘들다 보니까 서울이 조금 볼도 여유 있게 돌리고 이런 흐름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범 해설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전반에 비해서 뭔가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결국에는 포항도 두드려 패다가 힘이 빠진 거죠. 전방 압박을 90분을 절대 하지 못해요, 축구는. 그 어떤 선수가 와도.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90분 내내 그 전방에 포항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후반 초반에 서울한테도 좀 기회들이 왔던 거죠. 사실 그 장면에서 뭐 그 나상호 선수랑 김신진 선수가 그 리턴 받아가지고 슈팅 잡으려고 했는데 그 했던 장면들이라던가 황의조 선수가 몇 번 시도했던 그런 장면들에서 서울도 득점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후반전에는 결국에는 저는 공격적인 칼을 조금 포항이 먼저 빼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김승대 선수도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홈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서울은 이제 조금 더 포항이 지치기를 기다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동진하고 한승규 선수 좀 준비하면서 조금 빨리 바꿔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 수를 쓰기 전에 이제 권한규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근데 물론 이제 저는 그 반칙은 좀 영리한 반칙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퇴장이 돼서 그 아쉬웠고 다음 글에 그런 경기였지만, 거기서 졌으면 사실은 뭐 그냥 뭐 지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 저 같아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반전은 제가 보기에는 50대 50 누구한테나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승부처는 전반이었다. 후반은 그냥 그 약간 격투기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격투기에서 그 5라운드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 챔피언 결정전 이렇게 타이틀전에 가면. 근데 4라운드쯤부터 그 기량이 비슷한 선수들이 만나면 4라운드부터는 약간 정신력 싸움인 것처럼 싸울 때가 있거든요. 서로 지쳐가지고. 근데 클래스는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좀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경기였다. 라는 식으로 총평을 좀 드리고 싶고, 요 얘기는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 팔로세비치를 왜 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구 뺄까 좀 궁금했어요. 김신진 선수가 들어올 때 저는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권한규 선수 빼지 않을까? 오스마르를 내려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아니 잠깐만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다. 권한규가 아니다. 잠깐만요. 누구를 생각했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멤버가 다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4-2-3-1이나 4-4-2로 바꾸지 않겠냐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걸 왜 그렇게 예상을 했냐면, 중원 싸움이 좀 밀리는 것 같으니까 김신진 선수가 하나 더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한규 선수 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닌가? 김진야 선수를 같이 풀백을 같이 빼던가. 이런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어찌됐든 그 김진진 선수가 들어가서 팔루세비치 한찬희 선수랑 같이 중원 싸움을 걸어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스마르가 센터백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숫자 싸움을 중원 쪽에서 조금 하나 더 늘리면서 싸우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아까도 저는 좀, 제가 아닉스 감독님은 좀 많이 변호하는 사람인 것처럼 많이 비춰지는 건 알겠는데, 저는 팔루세비치를 빼준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생각이 좀 하긴 해요. 왜냐면 팔루세비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뭐냐면, 이 선수가 조금, 저는 손을 타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팔루세비치는 김기동 감독이 쓰실 때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쓰는 걸 선호하셨거든요. 그 톱 밑에, 지금으로 치면 고영준 자리에서 쓰는 걸 굉장히 선호하셨고, 팔루세비치가 공을 만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선수가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싸움을 잘 안 해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뭐 각 팀마다 이제 선수들 구성이 다르지만, 예를 들면 수원의 이종성 선수 같은 유형들 있잖아요. 지금 뭐 포항으로 치면은 오베르단이라던가, 서울로 치면은 뭐 기성용도 마찬가지고, 서울엔 또 마땅히 그런 선수는 없네요. 지금 딱 생각나는 선수. 뭐 예전에 고요한 같은 선수들. 예, 많이 붙어주고 많이 싸워주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네 거도 아니고 내 거도 아닌 거에서 싸워줘야 될 때. 근데 그 팔로세비치가 그러면서 싸우는 게 좀 약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명주라던가 뭐 신진호라던가 그런 유형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중원에서 조금 네 거도 아니고 내 거도 아닐 때 팔로세비치가 조금 안 보이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김진희 선수를 넣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떨어지는 거에서 네가 한 번이라도 지켜주면 우리가 좀 한숨 돌릴 수가 있는데, 왜 팔로세비치 너가 안 싸워주니? 라는 의도로 저는 읽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백이 맞아요, 파이브백이 맞아요 라고 할 때 그 답변이 됐던 게 뭐냐면, 파이브백을 깨지 않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 수비는 괜찮다. 수비 라인은 지금 포항한테 큰 찬스 안 주고 잘 막고 있으니까 괜찮고, 근데 자꾸 밀리는 이유는 지금 중원에서 싸움이 밀리는 것 같은데, 싸움을 이기겠다고 숫자를 늘려가지고 포백으로 주면 그 뒤를 먹을 것 같으니까 그럼 파이백 유지해놓고 잘 뛰는 애를 바꿔주자. 팔로세비치가 오늘 좀 뭔가 덜 싸운다 라는 판단,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리가 있었다. 물론 거기서 김진 선수가 들어가면서 그 자체로 막 포항을 제압하지는 못했지만 일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90분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포항은 앞에 힘을 두고 나왔다 오늘. 근데 서울도 그걸 알았는지, 혹은 이제 포항의 장점을 파악하고 나왔는지, 파이브백을 가지고 나와서 변형이었지만 파이브백을 왔다 갔다 했지만 파이브백을 놓으면서 그 포항의 장점을 제어하려고 했다. 나쁘지 않았다. 그게 적중을 어느 정도는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서울은 이제 오스마르를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올려 붙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그 주도권을 잡고 포백 형태로 잡아가지고 공격을 원래대로 하고 싶었는데, 근데 포항이 전방 압박 강도가 굉장히 높았다. 네. 그러면서 포항은 주도하고, 서울은 준비해온 포백 형태는 준비한 거는 거의 하지 못하고 파이브백 형태로 수비하는 형태가 됐던 거죠. 근데 어찌됐든 포항은 그렇게 힘을 많이 써서라도 전반에 골을 넣고 싶었는데 서울이 잘 버텼다. 그래서 전반이 1대1로 끝나고 후반에 들어가니까 약간은 서로 지치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후반을 치르게 됐고, 제가 보기엔 양팀 다 이길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았다. 두 팀 다. 네. 그러면서 90분까지 갔고, 권한규 선수가 조금 아쉽지만 또 동시에 영리했던 반칙을 하면서 서울이 사실은 이길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하지만 결국 끝까지 잘 수비를 제어를 하면서 무승부를 거뒀다. 그래서 저는 합당한 결과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포항이 주도했지만 서울이 질 경기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포항한테 많은 찬스를 주진 않았기 때문에 잘 제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역시 김기동 감독님도 수싸움을 잘하는 지도자. 수싸움을 이제 90분을 약간 스토리를 항상 준비해 오시죠. 오늘은 앞에서 할까 뒤에서 할까, 뭐 먼저 할까 뒤에서, 먼저 힘을 쓸까 후반에 힘을 쓸까,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오시는 지도자인데, 그것도 보는 맛이 있었고, 또 이제 아닉스 감독님도 그거에 맞춰서 파이브백하고 포백을 오가는 전술을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수 괜찮네, 전술적으로 괜찮네 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렇게 총평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서울 팬들이 최근에 조금 저한테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거나, 제가 이제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워낙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자꾸 이렇게 정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어. 전 재밌었거든요, 경기가.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포항은 포항이니까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김기성 감독님이니까.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이번 시즌 얘기를 조금 한번 드리고 가볼까 싶어요. 제가 이제 그 서울 팬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그 댓글로도 몇 번 봤는데 지금 서울의 축구가 어떤 축구인가요? 라는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시즌하고는 다른 축구다. 다른 축구인데 저도 지난 시즌에 워낙 뚜렷한 어떤 색깔을 봤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어떤 전술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가는 바가 있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팀이 과르디올라의 팀처럼 축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 팬들한테 저는 사실 다시 되묻고 싶은 게요. 지난 시즌에 제가 그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이제 아닉수 그 감독님 너무 좋아한다. 뭐 잉리타? 막 이렇게 많이 불러주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도 말해줬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좋게 말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사실은 그걸 못 보여주니까 비판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잉리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래 서울 팬들이 그렇게 보셨을까요? 제가 이제 안익수 감독님 축구 좋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삼각형 여기서 돌아가는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잉리타라고 부른 게 저는 그렇게 마냥 좋은 의미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좀 받아들였는데 그거 왜 그러셨어요? 그때는 왜 제가 틀렸다는 식으로 많이 그러니까 댓글도 그때 많이 있었거든요. 이기지 못하는 축구인데 내용 좋다는 게 내용도를 언제까지 경기력도로 할 거냐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4승 1무 2패죠. 순위도 위에 있죠. 그 바라던 상위 스플릿에.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장단이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르디올라처럼 모든 팀 과르디올라처럼 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내용하고 결과를 다 잡는 지도자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 물론 제가 이제 아닉스 감독님 컨셉트를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저는 지난 시즌에 만약에 지금 경기 내용에 성적을 내고 있는데 경기 내용이 안 좋아서 지금 이번 시즌에 비판할 거였으면 지난 시즌에는 뭐가 문제였던 거냐라는 거죠. 지난 시즌 경기 내용은 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는지는 알았잖아요. 전체적인 색깔을. 근데 결과가 안 나와서 저한테 이기지 못하는 축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서울이 무슨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 축구로 지금 점수를 내고 있잖아요. 승점을 내고 있잖아요. 억지든 뭐든 간에. 그러면 지금은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르시겠죠. 지난 시즌에는 이제 경기력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였다 그러면 이번 시즌에는 경기력을 지난 시즌에는 약간 성적이 안 나오니까 목소리 못 내시던 분들이 야 경기력 이런 거 맞냐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시다 보니까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는 글쎄요. 결과가 이쯤 나오면 뭐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이쯤 나오면 저는 인정해줄 정도가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지난 시즌하고 너무 그 비판의 내용이 달라지니까 저도 좀 혼란스럽다기보다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해가 좀 안 가긴 해요. 지난 시즌은 경기력을 결과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이번 시즌은 경기력까지 가져오라고 하니까 네. 생각은 좀 들긴 해요. 둘 다 가져오라고 하는 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안익수 감독님의 컨셉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그 경기력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거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서울의 콘셉트가 이제 어떤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커뮤니티 같은 데 돌아다녀 보면 저도 글을 보니까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그건 것 같아요. 서울이 너무 주도권을 못 잡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사실은 공을 계속 돌리고 짧게 경기를 운영하고 이렇게 주도하는 축구를 많이 봐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서울 팬들이 원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지난 시즌에 하던 축구를 틀을 유지한 상태.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는 좋았어요. 지난 시즌에도. 그러니까 서울 팬들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야. 우리가 상대 좀 가둬놓고 두드려 패는 걸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죠? 그게 맞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 축구를 거의 유지하면서도 성적을 내는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안익스 감독님이 그거는 조금 힘들다고 봤던 것 같고 다른 장점을 좀 봐서 전술 틀을 아예 바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처럼 경기력 운영이 안 되는 경기력이 안 나오는데 이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바뀐 어떤 콘셉트를 설명드리면 저는 그 축구가 뭐 종목은 다르지만 럭비랑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식축구나.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전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축구도. 이 최종 라인을 어디다 놓고 싸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오늘도 이제 서울 팬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이유는 포항 선수들한테 밀려가지고 이쪽에서 자꾸 싸우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다 아세요. 팬들도. 여기서 공이 많이 돌면 기분이 나빠요. 원래. 근데 이제 그 대구 같은 팀을 이제 서포팅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역습으로 나가는 속도 때문에 여기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싸우고 싶어 해요. 근데 서울의 최근 이번 시즌에 축구를 잘 보시면 4-4-2 많이 썼잖아요. 오늘은 물론 약간 변형 3백 형태로 나오긴 했지만 4-4-2를 이렇게 잡아놓고 4-4-2를 많이 운영을 하는데 뭐 황의조랑 일류첸코가 나오기도 하고 황의조랑 박동진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서울의 흐름을 잘 보시면 여기서 싸우고 싶어요. 위에서. 이것도 제가 다 올려야 돼서 좀 귀찮긴 한데 최종을 여기다 최소 여기 혹은 여기까지 올려놓고 계속 여기다가 싸우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이 굵어지는 게 뭐냐면 볼이 지난 시즌에는 이쪽에서 돌리다가 뺏겨가지고 역습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돌리는 거 하다가 미련 없이 앞에 차놔요. 이 뒤쪽에다가. 그래서 이쪽에 이 선수들이 뛰어가 들어가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얘네가 내려가겠죠. 수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수비하는 팀들은 이쪽 최종이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고 들어가면 뒤에서 일이 벌어지니까 다 따라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서울도 밀고 올라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압박을 걸고 계속 개싸움을 벌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전 가능한 게 뭐냐면 나상호라던가 황의조라던가 그 좋은 선수들, 본인들이 좋은 선수들이 공격 쪽에 많아요. 임상엽이라던가 일류첸코도 좋고 박동진 선수 싸움 잘하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이 앞쪽의 힘을 살리기 위해서 앞쪽에다 차놓고 거기서 지지고 볶는 형태를 준비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서 지난 시즌에 돌리다가 공을 많이 뺏겼으니까 앞에 가서 싸우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럭비랑 그 미식축구랑 비슷하다고 했던 게 뭐냐면 미식축구도 결국에는 이 앞으로 밀고 나가서 어디서 전장을 설정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에 앞으로 전진하는 스포츠란 말이에요. 결국에 럭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울도 앞에 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리버풀하고의 접근, 그러니까 클롭의 접근 방식하고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클롭도 항상 우리 골대 앞에 있는 거 싫고 너네 골대 앞에서 놀고 싶어 라고 하는 팀이잖아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도 최근에 이제 경기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그 2010년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지옥의 4-4-2 늪축구를 할 때는 뒤에서 싸웠지만 최근에는 이제 본인들이 점수를 내야 되고 3위보다 더 높은 위치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는 라인 높여놓고 조금 투박하지만 이쪽에다 때려놓고 거기서 싸우고 거기서 이제 계속 이쪽에서 놀게 만들면서 변수를 만드는 그런 전술을 많이 썼거든요. 저는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싸운다는 의미가 뭐냐면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타격이 적고 상대한테는 타격을 크게 줄 수 있는 전장을 설정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서울이 제가 보기에 지난 시즌처럼 세밀한 축구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장을 우리가 위험한 지역에서는 최대한 멀어지게 상대 위험 지역은 가깝게 그리고 변수가 창출되더라도 여기서 뭔가 변수가 나와서 여기서 뭔가 일을 벌이자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난 시즌만큼 아기자기하고 세밀해서 분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체적인 판짜기 자체는 늘 괜찮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제 대전전은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전장은 여기 설정이 됐어요. 얼추 이쪽에 설정이 됐는데 이제 대전이 뒤로 나오는 게 워낙 속도가 나오는 게 좋다 보니까 역습을 당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지난 시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지난 시즌에는 이렇게 대전처럼 내려선 팀이라고 하더라도 바꿔볼게요. 인버티드 풀백 지난 시즌 썼으니까 지난 시즌 딱 형태가 이렇게 됐죠. 근데 지난 시즌에는
여기서 뺏겨가지고 역습을 이렇게 먹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여기서 뺏겨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뛰는 거리도 늘어나고 우리도 수비할 수 있는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형태가 되게 하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좀 다른 축구긴 하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나쁜 축구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게 저는 결과로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시즌은 뭐 세트피스가 많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득점이 거기서 많아졌다고. 근데 그것도 저는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뒤에서 지난 시즌에 이제 안 될 땐 여기서 다 뺏겨가지고 그냥 골을 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지는 못했어요. 사실 이쪽 자체를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코너킥도 많이 얻지 못하는 같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계속 얻고 또 세트피스를 많이 노리는 것 같은 게 이제는 여기다 때려 넣거든요. 한번 코너킥 제가 숫자를 찾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쪽에 자꾸 넣고 싸우다 보니까 코너킥이 얻어낼 가능성도 크고 오늘 첫 골 넣었던 것처럼 그런 프리킥에서도 득점할 기회들이 많아지는 거죠. 위험 지역에서 때려 넣고 떨어지는 거에서 올라가다가 반칙 얻어내고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저는 그런 변수의 창출을 어디서 할 것이냐를 서울이 잘 설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좀 이해를 잘 되게 설명드렸나 모르겠어요. 서울 팬들한테. 어쨌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 시즌에 결과가 안 나와서 많이 답답해하셨던 걸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답 없는 축구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비판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축구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좀 서울은 아쉬운 면이 분명 보입니다. 뭐 선택도 아쉬운 게 있을 수가 있는 때가 있고 몇몇 장면에서 좀 속도를 살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팀이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선수들한테 해줘 이렇게 하는 축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시간을 좀 주시는 편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눈에는 안 차실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하지만 저는 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축구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 더 경기 몇 경기 더 보고 나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만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